2024년 12월 4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한 주의 가운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가장 아끼고 애틋하게 여기고 내 인생에서는 최전방이고 직업인으로서 언제나 현역이라는 책임감 그리고 자부심 이런 걸 느끼면서 정말 필생의 직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니만 네 직업 소중하게 여기나 임마 이렇게 가소롭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분야를, 이 일을 너무 좋아했고, 지금도 현장형 태권도 사범, 그러니까 도복 입고 직접 가르치고, 하는 것을 강한 프라이드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 직업을 하는 동안에는 이 직업 아니더라도 그렇게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철저한 운동 루틴과 그 다음에 각종 분야에 따라 가지고 서적들을 독학을 하면서 저를 루틴으로 꽁꽁 삼해 가지고 체근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강박 같은 건 이제는 없고요. 제가 2001년 1월 2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연도와 함께 저의 이력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차가 지금 채워졌고 25년 차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이 박여도 충분히 박일 나이고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대체로 80년짜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보살핌으로 성장하고 정규 교육 과정 대학 4년제를 진학을 한다고 치면은 16년 끝으로 이런저런 또 준비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직업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직장은 바뀔 수도 있고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샐러리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생에서 앞에 거 뒤에 거 떼버리고 나면 대체로 30년 정도 일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영업에 속하는 저 같은 일은 자기 학위에 따라서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더 빨리 마무리를 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직업 인생 이제 25년 차 맞으면서 후반전으로 들어가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전 늘 그렇습니다. 구두를 닦든 옷 수선을 하든 뭔가 자기가 하나의 기술을 익혀가지고 자기 삶을 자기가 직접 책임을 지고 자립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그야말로 인간적이고 눈물겨운 풍경의 조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은 문 닫고 쉬는 것 같은데 맞은편에 슈퍼마켓 아직까지 이제 샤타를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아침 7시 되면 올라가고요. 밤 11시 30분 되면 내려갑니다. 거의 어김없이 촤라락 소리가 들려요. 저는 저 아침에 올라가는 샤타 소리와 밤에 내려가는 샤타 소리를 여기서는 안 듣고요. 바로 옆에 주로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공부방에서 소리를 들으면서 힘찬 기운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 골목에 미사일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수련생들이 그날 도장에 아무도 안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정시에 문을 열고 내 정위치를 지킨다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직업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0년 봄에 터지기 시작했던 코로나 방역,
저는 정치성이 굉장히 농후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터졌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사스, 메르스 계속 겪으면서 살아왔죠. 사스, 메르스, 독감, 코로나도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더구나.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가 40 넘어가면서 이런저런 정치성 투표 말고도 이런저런 뭐 친목 모임이라든지 투표를 하면서 살아보다 보면은 대체로 야바이꾼이 누구인지 그림이 보여지듯이 바이러스의 양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문 의사는 아니지만은 대체로 체감할 수 있는 또는 양상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또한 백신 괴담이라든지 음모론이라든지 그런 걸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나친 반응과 그 반응의 힘에 겨워가지고 힘에 겹다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예, 정치성 있는 거죠. 그래서 방역 정책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이성이 무너진 상태에서의 방역 정책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창기부터 우리 도장의 수련생들, 부모들에게 짧은 영상 메시지를 먼저 보내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우리 경주 지역의 요소 주요 골목에다가 대여섯 개의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요. 두꺼운 종이, 고급 종이로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병원 원무과도 뿌리고 직접 각종 가게들, 학교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티컬한 바이러스일 수가 없다. 우리 면역력을 믿자. 그리고 좀 조심하자. 아이들에게 상기도 기능이 뛰어난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이지 않다. 연로한 사람들이나 역시 특히 마스크 착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원래 방한대라고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상기도에 이미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정식을 막기 위해서 찬바람이 들어가는 것을 따뜻하게 필터링해서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이라고 어릴 때부터 배웠다. 마스크 앞에 방한대로 적혀 있다. 심지어 식약처 홈페이지에도 KF94 마스크가 미세먼지라든지 황사 차단 효과는 있지만은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다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종시의 공무원 나부랭이가 식약처에 근거해서라고 하면서 전국에 마스크를 쓰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제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다 확인한 바입니다. 그 세종시 공무원은 나중에 저에게 화를 내면서 통화 차단을 눌러버렸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무원들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마스크는 물론이고 학교 책글상에다가 약을 뿌리고 다니고 어르신들이 버스 승강장을 소독한답시고 걸레로 닦고 학원차들 외관에 타이어에 방역 약품을 뿌리고 사찰에 있는 성녀들이 방역을 한답시고 들고 다니고 땅에 뿌리고 경주 보문관광단지 산책로에 약을 뿌리고 포항시청에서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약을 뿌리고 우리 경주에서도 연무식 방역기를 뿌리고 다니고 보건소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까 실토를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입항국의 공무원 너희들은 뭐하고 자빠져 있느냐 이 소리가 하도 많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그걸 틀고 다닙니다라고 실토를 하고 전부 다 지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미쳐 있었습니다. 4명이 들어가면은 2명씩 띄워놓고 앉고 밥 먹고 나서는 다시 4명이 합세해서 아니 그때 당시 제가 제주도도 2-3번 갔었는데요. 300명이 비행기에 만석으로 타고 가서 나눠 앉고 도착하면 생쇼를 벌였습니다. 가게에서 몰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문을 닫아놓고 먹으니까 경찰관들은
환기구를 통해 가지고 담배 냄새라든지 이런 걸 체크한 다음에 안에서 숨어서 사람들이 모여 먹는 거를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하기도 하고요. 부산에 모이지 마라 하고 하면은 강원도로 가고 동해로 가고요. 바다에 모이지 마라 하고 하면은 산으로 놀러 가고요. 해 뜨는 거를 못 보게 하고 얼른 출발하세요. 꽃 피는 걸 못 보게 하고 꽃밭을 아예 트랙터로 갈아엎고 사람들 모일까 싶어서 이케아 동부산점에 제가 그때 갔었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구내 식당 규모로는 전국에서 뭐 1위 정도가 아닐까 싶을 만큼 규모가 큰데 들어갈 때는 삼엄하게 직원이 마스크하고 다 검사를 하는데 안에 들어가면 그 많은 인원이 마스크 벗고 전부 다 왁자지껄 떠들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짓을 하고 있지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정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듯한 그때 정신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국 유일 무의하게 어린이 사이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있다라고 해서 경주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마치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하듯이 늦은 시간 저녁에 경주 관내 학원들을 다 강제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닫게 했었습니다. 나 그때 시위하러 갔었어요. 홀로 혼자라고 해서 뭐 외롭다 뭐다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눈에 독만 차 있었습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주부들은 동네 확진자가 나오면은 자기 아이가 모여서 놀고 있는 골목으로 차를 타고 질주를 해서 가서 개똥아 빨리 집에 가라 오늘 확진자 나왔단다. 확진자 동선 개인 프라이버시 따은 거는 그때 없었습니다. 확진자 동선이 체크가 되면은 그 동선에 따라서 골목에 사람이 안 다녔습니다. 마치 무장공비가 나타난 듯 저는 별의별 일을 겪었습니다. 정말로. 왜? 이렇게 튀는 생각과 정말 행동으로 옮겨버리니까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죠. 민원 고발만 6, 7차례 당했고요. 저기 마스크 안 쓰는 것 같다. 저 태권도장. 네? 그 중에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인텔리. 어떤 주부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차라리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어버리세요라고 하는 악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저는 그때 미친 세계를, 미친 사회를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마스크 강제 착용 이행률 전 세계 독보적인 1위였습니다. 일본, 중국 2위, 3위. 예. 아시아적 멘탈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논박을 거부하는, 튀는 행동하지 않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각을 지면 오한마가 때려버리는 야만의 사회, 폭력의 사회, 전체주의적 사회, 파쇼 사회였습니다. 나치즘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나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담으로 코로나가 다시 급격하게 재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선 PCR 검사, 콧구멍 찌르는 검사 무조건 무료여야 되고요. 양성 반응 나오면은 돈 300만 원 주는 겁니다. 회사 쉴 수 있고 학교 결석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코로나는 창궐할 겁니다. 되게 웃기죠? 예를 들어서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절대 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는 각도였습니다. 왜? 문재인의 패악질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경제정책에서든 종북적 외교정책에서든 아예 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가 늘 그런 말 했습니다. 체질을 바꿔놓겠다라고 했거든요. 체질을 바꿔놓겠다. 그 선거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부정선거론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참관인단
20년, 아니 25년 정도 했던 내 아버지, 저도 3차례 했거든요. 저라고 해서 왜 의심이 없고 오타쿠 기질까지 있는데 왜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아주 가까운 아재가 있어요. 경주에도 집이 있고 종로구에도 집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로구에 가 계셨어요. 그 종로구에 놀러 나가면은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재난지원금 뿌려줘 버리니까 선거 앞두고 뿌렸습니다. 그게 바로 부정선거예요. 그게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김정은이 하고 외교 벌리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그래서 평화정신평 퍼뜨렸잖아요. 그게 바로 부정선거인 겁니다. 코로나 터졌다고 재난지원금 뿌리니까 그때 어르신들이 아이고 문재희가 자식 새끼보다 낫대, 그런 반응들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재가 보수 중에 보수거든요. 경주에 와서 우리 집에 놀러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이번 선거 허봤다. 지금 서울 종로 가보면은 휘떡 넘어갔다다. 이러한 반응들이 나왔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 돈 가지고 표를 팔겠냐고요? 예, 팝니다. 충분히 팔고 남습니다. 나라 팔아먹었던 고종, 매국노 고종만 탓할 게 아니에요. 국민들도 팔아먹습니다. 자기의 표의 소신을 그러한 재난지원금, 용돈 나부랭이에 표를 팔아먹습니다. 팔아먹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코로나 다시 창궐하는 방법도 그런 겁니다. 돈 뿌려줘버리면은, 우리 어릴 때 눈병 걸리면은 조퇴할 수 있으니까 서로 눈병 걸린 친구도 비비고 그랬죠. 응? 똑같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요, 코로나 걸린 친구의 마스크를 비비고 난리 났습니다. 왜? 그럼 용돈 나오죠. 학교 수업 빠질 수 있죠. 모텔 잡아가지고 영화 보면서 거기서 술 먹고 안주 시켜 먹고 니나노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 국민 아직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말로요, 제가 이런 표현 좀 쓰기 그런데 지랄 발광을 떨었던 겁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 연예인들이 촬영 세트장에서 또한 촬영된 그 미디어들 보면서 왜 쟤들은 마스크 쓰지 않지? 노래 관련 프로그램 전부 무대에 있는 사람들, 단체 댄스를 추는 사람들 전부 마스크 안 쓰는데 방청객들은 전부 마스크를 쓴다. 그것도 이제 조금 지인화가 되어가지고 입모양이 보이기를 해주자. 입모양이 이렇게 투명한 거 해가지고 좋다고 깔깔거리고. 노예들이었습니다. 단연코 그렇습니다. 단연코 그렇습니다. 장장 3년을 끌어왔습니다. 막판에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방의 정치 나부랭이들, 정치인 나부랭이들 기념사진 찍고 신년 하례회 하면서 전부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때 제가 올해 역으로 그랬습니다. 왜 마스크 벗냐고. 쓰라고. 아직 안 끝났다고. 여태까지 시민들을 그렇게 마스크로 옥죄고 체근해놓고 왜 벗냐고. 사진 찍는다고. 쓰라고. 일반인들 결혼식장에서 다 썼어요. 나중에는 혼주라든지 신랑 신부는 벗게 해주는 감사한 일이 벌어지게 됐죠. 아이고 다행이다. 신랑 신부하고 혼주는 벗게 해주니까. 우리가 정말 주체성을 가진 독립된 자각한 인간 맞았나요? 다시 말해서 그때는 방역 계엄령이었던 겁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 선의의 주제를 내걸어 놓고 국민들의 삶을 통금시켰던 겁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집 앞에다가 현관에다가 대못을 박는 장면을 보면서 한국인들은 저러니까 중국은 안 돼라고 혀를 끌끌 차던 그 인간들, 자기들도 충분히 그렇게 통금 지시에 따르고 있었으면서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지를. 그것만 그런 게 아니죠. 항구적인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규제 덩어리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부탄이 행복지수가 1등인 나라로 알려져 왔습니다. 어리석은 통계. 외부로 차단되어 있는 세상.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공간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여기는. 최근 들어와서 SNS로 외부 정보가 유입이 되면 될수록 비례해서 부탄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좋다고 여기는 겁니다. 언급하지만은 수많은 규제 덩어리 속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통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은 정말 희한한 규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명박, 아니 거슬러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계속해서 규제는 5,000개, 4,000개 증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어디서도 이런 규제는 이제 일몰시킵니다, 없앱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거의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제국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통제국가 속에 있습니다. 헌법에서 명시하는 자유민주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는 거의 사회주의적 체제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뜬금포로 날렸습니다. 뜬금포로 날렸습니다. 정말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니까 정보의 탑에 있다 보니까, 정보 확보의 탑에 있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아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라고 하더라도 굉장한 뜬금포였죠. 우리가 학교에서 교사들이 계속 어린아이들을 두들겨 패고 촌지받고 하다 보니까 정교조가 새록새록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두들겨 패고 간부들이 물건 빼돌리고 하는 구습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 안에 민주노총은 못 만들고 군인권센터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서 군대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처럼 민중정치검사 또한 문재인의 개노릇을 했던 정치검사 윤석열을 보수진영에서 밀어 올려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어쨌든 보수라고 하는 감투를 붙이고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잘못해버리게 되면은 다시 더 새로운 보수는 없어라고 하는 인물을 찾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보수 정당도 없는 데다가 이미 국민의힘은 새누리당 시절부터 경제정책에 있어서 중도 좌파 정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보수 정당도 없는 데다가 저 가짜 보수 대통령이 잘못을 하게 되면은 정말 매운맛 문재인 버전의 좌익 대통령이 강한 힘을 받아서 탄생하게 됩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2022년에 나름대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면서 윤석열을 그래서 응원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 참 더럽게 되었군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제 뜬금포 계엄령 선포를 두고 가장 밥맛 떨어지는 표현들은 바로 제 나이가 속해 있는 40대입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으니까 이게 뭔 꼴이고 이런 표현들 막 써요. 아마 오늘 저녁에 소주 먹고 있는 40대들 많을 겁니다. 50대 초반까지도.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슬슬 정치라든지 시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마디씩 하죠. 한마디씩 하죠. 팬덤이 가장 심한 나이대고요.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언급하지만 정치 방역 기간 동안에 가장 시키는 대로 잘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에 대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하게 애국심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진 않아요. 그들은 어떠한
의사결정 그리고 정치 제도로서의 민주제도를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개인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을까요? 개인은 무엇이고 국가란 무엇인가? 집단은 무엇인가? 집단 지성은 무엇인가? 민중주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개념 정의라도 갖고 있을까요? 생활 속에서는 전부 다 보수주의자입니다. 누구나 자기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좋아하고요. 자기 새끼 정말 그야말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는 정말 생활 보수형들일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뜬금포의 계엄령 선포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환멸을 느낍니다. 원래 봄에도 마찬가지예요. 꽃놀이 폐에 대해서 제가 환멸을 느꼈거든요.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들어가세요 하고 경찰관이 확성기 털면 전부 다 후다닥 도망가고 아이고 코로나다라고 마스크로 꽁꽁 쳐매고 다니던 사람들이 꽃놀이 한다고 말이죠. 지금도 계엄령 이거 뭐야? 어? 시대착오적으로 이미 우리 3년 동안 계엄령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못 느낄 뿐이지. 이놈의 민주제도에 대한 수준에 대해서 환멸을 느낍니다. 구역질을 느낍니다. 구역질을 느낍니다. 오늘은 모든 업무를 마치고 오늘은 저녁에 성인반이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청소 깨끗하게 하는 편이지만 오늘은 특히 주 중간에 좀 더 신경 써서 청소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또 대청소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 천천히 청소하다 보면 영상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를 복귀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한 애정을 계속 갖게 되죠. 이 작은 태권도장 운영하는 이 시골 딸깍발이 느끼는 바를 어제 계엄령 선포 그것에 대한 반응 느끼는 바를 기록으로 한번 제 업장에서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